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진석 5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고향이 공주로 윤 대통령과 같고, 그리고 나이도 1960년생 똑같습니다. 오랜 기간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현명한 방법을 택한다면 새로운 비서실장에게 가장 중요한 요건인 대통령에 대한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비서실장은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에게 쓴소리,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로 참모진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렸던 아부형 참모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해서 대통령이 독선적인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아주 엉뚱한 실수를 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 엑스포 참패라든가 강서구청장 선거 공천 강행이라든가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앵커 대담을 선택을 한 일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 정면 돌파를 하지 못해서 쭈뼛쭈뼛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으로 대통령의 참모들의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한 것이고, 민심은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을 원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바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가장 중요하게 대통령에게 직언을 해서 대통령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거의 무지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들의 모든 궁금증에 답하는 그런 정면 돌파형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오만하거나 비겁하거나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어떠한 이유나 변명도 기자회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국민들에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 관해서 잘못을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국민을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이런 일을 정진석 비서실장이 해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정진석 비서실장은 지금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같은 것을 수습을 해서 당정 일체감, 당정 단합, 당정의 건전한 관계, 이런 것들을 재건하는 데에 본인의 정치력,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발휘해야 합니다. 4월 10일 총선 선거일이었습니다. 선거일이 끝나자마자 홍준표는 마치 계획한 시나리오대로 시청 기자실을 일부러 찾아가서 직전에 사실상 당대표였던 한동훈 위원장에게 패륜성 매도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상적인 당 지도부라면 이것은 홍준표를 당장 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수석당원입니다. 때문에 수석당원의 입장에서 전직 당대표에게 그런 식으로 험담을 하고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개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홍준표의 이런 관종, 내부 총질 스타일을 엄히 꾸짖고 그에 대한 징계를 지지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180도 거꾸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반감 때문에 홍준표 위원장이 자신을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홍준표와 4시간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봐라,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밀 수도 있다라는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입니다. 홍준표에게는 징계를 해야 마땅한 홍준표에게는 그런 식의 대접을 해놓고 그로부터 6일 후에 22일 오찬을 한동훈 위원장 개인도 아니고 비대위 전체 오찬의 일종의 한동훈 위원장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해가지고 오찬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를 한동훈 위원장이 뿌리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절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정치적 위상과 자존심과 어떤 여권의 질서와 절도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분명히 그런 거절의 의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라고 하는 당의 일종의 내부 총질러 망나니성 인사에 대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자신을 견제하려고 한 것에 대한 항거의 뜻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고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었고 이런 메시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때문에 돌이켜보면 홍준표를 만날 것이 아니라 홍준표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한동훈 위원장을 단독으로 따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 때문에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몸을 던져서 그렇게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108석이라고 하는 108번 내 윤석열 정권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감 때문에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많은 수도권의 후보들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당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물론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조종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장을 자를 수도 없는 처지였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울에 출마하는 것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수습을 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 파동에서도 대통령실의 비례대표 인사 개입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당론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선거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넓게 크게 써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진석 정무감각이 있는 정진석 정치형 정무형 비서실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총선 때 당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게 무엇을 원했던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의 분위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손을 잡고 다시 어깨를 껴안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갈등을 복원해야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전쟁이 보수를 망쳤습니다. 감사합니다.